이번 3화 전반부가 불편했던 이유는 옥순이 빌런 발언을 많이 해서일까요? 저는 이번 3화 남자들이 고함을 지르고 이후의 데이트 장면에서 호감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불안해하는 모습을 은연중에 엿본 것 같습니다. 정숙은 끝내 자기 자신의 불안을 이겨내지 못하고 경수가 아닌 영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반대로 옥수는 불안해할 만큼 더더욱 영호를 잡아채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요? 혹은 정의처럼 불안을 속에서 상대가 어떤 마음인지 파악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왜 사람은 단순히 좋아하는 순간보다 이와 같이 불안 속에서 자신의 두려움과 대결을 했을 때 진짜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번 회차를 단순히 썸을 타고 호감을 갖는 3화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불안을 처리하는 방식이 은연중에 드러나온 순간으로 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3화 초반부는 남자들이 고함을 지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전통적인 나는 솔로의 풍경이죠. 나 누군데 하는. 자, 그래서 이후에 여자들이 또 앉아가지고 이제 수다를 떱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왜 정숙이 경수를 고르지 않았는지 결정적인 힌트가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자리 앉아갖고 다들 떠들고 있거든요. 아우, 나는 이제 다들 하기 싫다. 자, 우리끼리 이제 눈치 게임이구나. 그리고 정숙이 어떻게 보면 약점이기도 해요. 사람마다 이제 생각은 다 다르고 저도 탐정님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정숙이 약간 좀 귀구인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동시에 약점이기도 해요. 잘 모르는 거야. 왜 이 자리에서 다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왜 영숙이 옆에서 우리끼리 이제 눈치 게임이다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숙은 최종적으로 상처를 선택하게 했지만 이 말들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이제 깊게 부여한 거죠. 그래서 고대 기수인 영자가 그 옥순 옆에서 계속 징징거리지 않습니까? 난 다대하기 싫다. 신경전이죠. 동시에 저는 어느 정도 영자도 다대하고 싶은 솔직한 마음이 이제 드러난 거고, 각자 이제 촬영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이제 극도로 붙이니까 다들 이런 식으로 이제 눈치를 보면서 스트레스도 주고 받으면서 하는 건데, 이제 그 분위기를 이제 이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숙이 먼저 겁을 먹고 철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밀을 붙였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영수가 나 누군데? 라고 하면서 이제 고함을 지릅니다. 고함을 지르고 여전히 이제 순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영수의 목소리를 딱 들었을 때 순자는 이미 표정이 편안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정수님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정숙은 이제 고개를 휙 돌려서 영수를 보는데 영수는 시선을 회피하더라고요. 어쩌면 이제 정숙은 말을 걸어주길 좀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힐끗 보고 있는 정숙의 모습을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인터뷰 때 정숙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까지 고민했다. 자, 원래는 이제 마음이 경수인데 그 사랑 앞에서 짱구를 굴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사랑은 계속된다 해서 지금 17기 순자가 했던 그 실수랑 똑같아요. 미리 말을 해줬으면 경수도 예상하면 했을 텐데 말 안 하고 그냥 해버리니까 똑같은 걸로 아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정숙의 그런 마음과 상관없이 이미 순자는 계속해서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영수 때랑 굉장히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목에 손을 탁 대면서 부담스러웠다, 유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영수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말이 좀 과해요. 7명 중에 제일 제 스타일이 아니었다. 자, 그리고 왜 그가 이제 이렇게까지 말을 과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요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서 요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호 아저씨의 이제 고함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나 영호인데 어쩌고저쩌고, 당연히 옥순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면서 이미 빵 터지고 있죠. 목 뒤에 손 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감 신호도 아니다, 연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반응이 달라요. 멈추지 못해요. 막 머리를 막 만진다거나 그런 이제 독특한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이미 옥순도 여기서 독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이미 지금처럼 활짝 웃고 있는 옥순의 모습을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 보더라도 이미 다르죠. 자, 그리고 이후에 옥순은 머리로는 이제 사회가 상철이 결혼 상대로 적합한 걸 알지만 말 참 쉽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전 남자친구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옥순의 설명은 예전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어서 간략하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녀의 어떤 밝음은 어쩌면 그녀가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과도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지금처럼 자신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수정할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옥순이 과연 잘 바뀔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식이 고함을 지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무슨 다른 출연진들 매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짜장면 먹을 것 같다고 징징거리고 있죠. 우리 영식이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옆에 있는 영철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 의식해요. 내가 봤을 때 경순이 한 명은 나올 것 같다, 확실히. 이게 조금 제가 계속해서 영철에 대해서 그 미방군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계속해서 영철에 대해서 뭔가 좀 비틀렸다라고 미묘하게 좀 의심하는 지점이에요. 자, 그건 또 그때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 정의가 나올 때 자기도 모르게 코트 열미기. 자, 이거 호감 반응이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자가 이렇게 막 몸을 이제 어깨를 이제 움찔움찔 한다거나 코트를 이제 여민다거나, 자, 이런 건 좀 호감 반응일 가능성이 높아요. 좀 코트를 여밀면서 약간 좀 좁힌 듯한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자, 나는 솔로 27기 영호나 21기 영호, 하트 시그널 5에서
우열씨가 보이는 동작 등 지금 영식이 하고 있는 동작은 이전에 봤던 다른 남자들과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호는 이제 정의에 대해서 깍쟁이 같은 면도 없고 난 정의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면 정의도 나오면서 살짝 웃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양머리 앞슬기, 전형적인 여성들의 호감 반응을 하고 있는 정의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뭔가 좀 두 사람 잘 어울리긴 해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잘 될 것 같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빵 터지는 모습도 그렇고,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 머리 쓸기, 호감 반응이죠. 정의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머리를 매만지고 있는 정의의 모습. 자, 혹은 이런 식으로 영식은 안 보고 있는데 정의가 보고 있네요. 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남자가 안 보고 있을 때 여자가 유심히 보면 또 호감 반응이 납니다. 자, 그리고 옥순이 또 활짝 웃으라고 이제 꼽을 주는 등 약간 두 사람은 남사친 여사친 혹은 좀 여동생 오빠 서로 사이가 친밀한 좀 그런 느낌 많이 풍기긴 합니다. 자, 동시에 옥순이 또 빌런 발언하죠. 나는 이제 나왔을 때 영혼이 활짝 웃어서 기분 엄청 좋았다. 약간 옥순도 좀 말을 너무 쉽게 해요. 함부로 하고. 그것이 그녀가 이제 욕을 먹고 있는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철 아저씨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영철 아저씨는 바닥까지 그렇게 썩어 있는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화에 제가 요주 인물로 보긴 하는데 그렇게 진짜 이상한 사람은 아니긴 해요. 근데 그 안에 뭔가 미세하게 비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미세하게 그 미방문 때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미세하게 좀 함부로 얘기한다거나 말이 좀 툭툭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치 않아 하는 사람이라면 좀 영철과 오래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씩 영자라든가 영숙 등 영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조금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영철은 다른 여출들에서 계속해서 평가를 해요. 뭐 다들 커리어에 대해 욕심도 강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미세하게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말해요. 그런 것들이 조금 막 달려가는 사람처럼 보인다, 정신없이 라고 말하는 등 미세하게 좀 비틀렸다? 조금 열등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을 좀 너무 함부로 한다는 생각을 좀 받았고, 그것이 제가 영철에 대해서 요주 인물이라고 보는 지점이긴 합니다. 근데 바닥같이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뭐 그쵸. 다만 조금은 그에게 있어서 과도한 부분이 있고 그걸 좀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해석하는 사람으로서요. 자, 어쨌든 이제 영철이 고함을 지를 때 표정이 차분하죠. 보통은 이제 내가 껌인 사람이 나오면 아까처럼 옥순처럼 막 귀뒤를 만진다거나 몸이 이제 꿈틀꿈틀거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끝내 어느 누구도 영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수 아저씨가 고함을 지르는데 예상대로 뭔가 조금 불리해요. 왜냐하면 나는 솔로 자체가 좀 외적 조건을 많이 보는데 이 광수 아저씨가 외적 조건이 이제 안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남자를 볼 때 보고 있는 그 보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보기엔 벗어나 있다고 여성들이 판단한 것 같아요. 블라인드 데이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모르겠어요. 만약에 어떤 영화나 이제 소설이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눈을 감으면 광수에 대해서 다르게 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광수도 되게 따뜻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게 악의는 아니야. 다만 저는 이제 빌런이라고 굳이 말하는 이유가 말 너무 많이 해요. 그게 좀 걱정이야. 말을 쉴 틈 없이 하는 거 빼고는 그렇게 막 악의적으로 말할 내용도 뭐 악의적이지도 않고, 어쨌든 이제 그런 광수의 얘기를 듣고 표정이 싹 굳어지고 있는 영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정이 굳은 것도 처음 보네요.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광수 아저씨는 내가 이제 뭐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이제 실수였다,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그다음에 저는 광수가 스스로 내가 어떤 매력적인 남성인지에 대한 구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일 크다고 봐요. 키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수보다 더 키 작거나 더 왜소한 사람들이 더 연애 잘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규정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즉, 그는 이제 과학도로서, 직업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만 강하지, 그 이후에 내가 남자로서 그런 어떤 본능적인 부분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고, 인간은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저는 광수가 인기가 없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적인 요건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철 아저씨가 고함을 지른 장면이 나오고 옥순을 이제 지르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옥순은 이제 계속 빌런발을 합니다. 고민 왜 하냐? 고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마음속에 애초에 여러 명을 못 둔다. 그럼 본인은 상철은 뭐 이제까지 상철을 계속 부르시는데. 자, 어쨌든 이제 상철의 고함을 지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런 식으로 활짝 웃고 있는 영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정술 때는 이렇게 표정이 굳어진 사람이 자, 이렇게 활짝 웃고 있어요. 뭐죠? 자, 그래서 우리 상철은 영숙이 나올 때는 이제 활짝 웃고요. 반대로 현숙이 나올 때는 이제 귀를 잡고 표정이 싹 굳어집니다. 요게 좀 저는 큰 차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어쩌면 현숙이 미세하게 좀 상처를 입고 나온 것은 아닌가. 그래서 혹자의 의견에 대해서 현숙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시는데요. 그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존중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상처라든가 찔리는 부분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현숙님의 아킬레스 건일 수도 있다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완전 달라요. 지금 영숙이 나왔을 때 웃는 거랑 상철이 반응이 천지 차이고, 동시에 저는 현숙도 알지 않을까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이제 상철의 모습을 보면서 옥수는 계속해서 빌런 발언을 합니다. 남자들을 거느리고 오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인기쟁이다 하면서 빌런 발언을 계속 하고 있고요. 자, 이후에 상철 아저씨도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진 않았다, 왜 옥순이 안 나왔나 라고 하면서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순자는 이제 경수 차례가 되니까 나 왜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지 라고 말하고 있고, 영자도 똑같이 두근거린다고 하는 등 견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순자가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진짜 두근거린다.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죠. 정말 나는 경수가 좋아.
영자 알지? 무슨 말인지?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에 있어도 너도 눈치를 채겠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예측한 대로, 자, 어떻습니까? 경수는 첫인상 선택 정숙을 했죠. 그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체 언어를 오독만 하지 않다면 저는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보는 지점이에요. 동시에 이제는 제작진도 더 이상 경수의 신비주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리고 또 제가 여출들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흩어져가지고 각자 알아보는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나는 솔로 이제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인간 심리의 보편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외적 조건으로 경수를 보지만 다들 이제 각자의 나름의 조건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는 것처럼 저도 광수 아저씨가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광수 아저씨처럼 약간 귀염하면서도 좀 선한 인상의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저는 분명히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는 자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광수 아저씨 입장에서는 의아해 하시겠지만 광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광수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저는. 자, 어쨌든 이제 경수 아저씨는 이제 정숙이 1순위다. 오전에 귀인 데이트를 하기도 하는 등. 자, 근데 문제는 정숙이 통수를 쳐버린 거죠. 그리고 저는 정숙이 이제 통수를 친 이유가 조금 17기 순자와는 다른 이유라고 보고 있어요. 17기 순자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이제 이해한 바가 맞다면 잘 되려는 순간에 스스로를 자기도 모르게 꺾어버리는, 어쩌면 스스로가 그 어떤 누군가 행복한 것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거부감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내빼는 거라 한다면 조금 정숙님은 네, 주변의 그 환경이라든가 순간적으로 여자들이 얘기한 거에 진짜 겁을 먹고 철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저는 정숙의 한계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본능적이고 부분도 있잖아요. 정숙의 그런 우아함이라든가 그런 보수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그녀에게 안 좋게 작용을 한 게 아닐까. 너무 보수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안정적으로만. 그게 조금 정숙에게서 약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경수는 이제 결국엔 정숙은 이제 우선순위에 빼버렸고, 물론 또 모르죠. 방송이 진행되면서 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이 나는 솔로의 특징인데, 자, 어쨌든 그렇게 경수는 이제 고함을 지렸을 때 순간적으로 빵 터지면서 순자와 영자가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수 아저씨는 네, 처음에 먼저 순자가 등장했을 때 활짝 웃거든요. 자, 그리고 동시에 이제 순자는 빌런 말을 합니다. 저올 줄 몰랐죠. 물론 이건 진짜 좋기 때문에 하는 말이긴 해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을 때 하는 말인데 빌런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하고, 그리고 이후에 영자가 등장했을 때 네, 표정이 이렇게까지 굳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굳어지고 있는 순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경직이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자, 그리고 동시에 이제 영자는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첫인상 선택을 받았다 계속 이제 빡빡 우기고 있는데 그 의미가 없죠 이제는. 자, 반대로 순자는 이제 첫인상부터 호감이 있었다, 난 너밖에 안 보여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보면요, 제가 영자라면 느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세 명이 서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 세 명이 이제 서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잘 보면 이미 경수는 몸이 계속해서 순자 쪽이에요. 이미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잘 보면 이미 두 사람이 빵 터지고 이런 것도 거의 지금 영자는 들러리고요. 네, 잘 보면 이미 계속해서 이 경수와 순자는요 둘이서 계속 깔깔 웃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미 좀 차이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 경수는 이제 자리에 서가지고, 저는 이제 저쪽 즉 이제 정숙 보고 싶은데 지금 못 보겠다고 하는 등 이제 정숙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도 끝끝내 이제 마음을 접지 않을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경수는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정숙이라든가 이 경수가 따로 대화를 해서 서로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해명을 해도 저는 가능성이 50대 50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 해명을 안 한다면 이제 가능성이 점점 서로 뚝뚝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정숙이 하고 있는 꼬라지가 나는 솔로 27기 때 장거리 하면서 우리 영수도 그렇고 상철이 장거리 이제 운운하다가 결국 좀 어그러진 것처럼 각자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나 조금 엇갈리게 되는 타이밍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선택 장면이 끝나고 남자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영철은 만약에 이유가 거리 때문이라면 난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 라고 하면서 거리 때문에 여자들이 이러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우선 표면상으로는 말이 너무 세요. 그리고 그 말이 세다는 건 결국 같이 함께 있는 사람의 기분을 미묘하게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영철은 어쩌면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왜 이렇게 내가 약간 살짝 비틀린 듯하게 말하는지 조금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 영숙이 영철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등 완전히 끝난 관계는 아니긴 해요. 근데 잘 보면 영숙도 1순위는 경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미안해하지만 끝끝내 1순위는 될 수가 없는 영숙의 영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희와 영식의 데이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 장면, 정희도 계속해서 이 차에서요 영식을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제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나요? 라고 하는 등 은근히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요. 관심이 없으면 우리 영숙이 광수 쳐낼 때처럼 미안하다, 다른 사람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쳐내버리겠죠. 그래서 잘 보면요 우리 정희가 영식 아저씨를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희는 이제 내 첫인상 어떻냐라고 묻기도 하는 등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관심 있는 신호거든요. 나 어떻냐 궁금한 거죠. 상대방의 마음속에 내가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도 그렇고. 그리고 이후에 대화할 때도 되게 재밌어요. 영식이 약간 이제 뒤끝을 부리기도 하면서 이 차이나타운 드립을 치는 것도 그렇고 서로 재밌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정의는 호감 반응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양 어깨끈 만지기, 호감 반응인 가능성이 더 높은 동작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동시에 이제 두 사람 대화를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기, 미래에 대해서 함께 뭘 할지 시전합니다. 특히 정의가
내일은 뭘 배우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또 영식이 차이나타운 가는 법이라고 장난을 치는 것도 그렇고, 동시에 영식 또한 상대가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농담하는 거겠죠. 네, 이렇게 서로 쳐다보는 것도 그렇고,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영식 아저씨에 대해서 크게 빌런은 아닌 것 같다. 네, 자기 가족을 인터뷰 때 언급을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자신있게 들어갔다고 보는 지점이긴 해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복마전인 솔로 나라입니다. 아무리 두 사람이 케미가 좋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정의는 영식이 고개를 숙였음에도 불구하고 쳐다보는 등 상당히 호감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정의는 뭐 본인은 이제 감정적인 사람 싫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제일 감정적인 사람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미리 보기 때 나왔던 것처럼. 잘 보면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운동도 같이 하고 얘기하는 등. 그래서 특유의 그 코트 여밀기. 네. 정의 특유의 호감 반응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호감 반응을 하고 있는 정의의 모습과 네, 머리를 빠르게 쓰다듬고 있는 정의의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케미가 되게 잘 맞다고 저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 부디 큰 문제 없이, 큰 탈 없이 형컷까지 잘 갈 수 있길. 자, 이후에 정의는 또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 없냐라고 한 등 궁금해하기도 하고, 영식이 솔직하게 말하긴 해요. 나는 이제 정수님이 궁금하다. 근데 동시에 알아본다 하면서 지금 영식은 말이 안 되는 말을 해요. 안녕하세요라는 얘기도 안 했다. 이거 뭡니까?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더 이상 너가 싫어한다면 알아볼 생각은 없다라고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두 사람 부디 잘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영호와 옥순이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두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소문상으로는 벌써 결혼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러고도 남을 정도로 아주 케미는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1화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작진이 좀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옥수는 이제 무조건 이제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뛰어날 수도 있고 안 뛰어날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조금 잘 모르겠지만 안전자산. 영호도 조금 이제 계속해서 28기도 그렇고 영호랑 옥순이랑 많이 얽히는 경우가 많죠. 조금 그렇게 판을 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연히 넣은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동시에 약간 제작진도 조금씩 어떤 확률이 조금 가능성이 낮진 않긴 해요. 네, 28기, 29, 30 어쨌든 다 그 커플 한 명씩 나오는 등 이전기 수에 비해서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고 결혼 컴플을 챙기면서 좀 시청률을 챙기고 또 화제를 챙길 수 있는 어떤 뭔가 그들만의 어떤 방법론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좀 옥수를 보면 좀 활달하고 30기 옥순도 그렇고 좀 28기, 19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좀 활달하고 좀 대체로 좀 남자들에게 서슴없이 좀 다가가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좀 계속 넣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옥순도 N계열이죠. MBTI로 치면은 제가 봤을 땐 N계열이에요. 우리 S계열은 28 영호와 옥순이 얘기한 것처럼 절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죽고 싶은데 생각해본 적 있냐, 이런 건 얘기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옥순이 계속해서 영호님의 세계가 궁금하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호가 제가 봤을 때는 옥순의 세계를 궁금해할 거거든요. 옥순은 어떻게 보면 영호의 세계를 탐험함으로써 본인의 반대되는 세계를 탐험하고 있는 건 아닐까? 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러나 타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갖출 수 있는, 왜냐면 옥순도 그래요. 늘 밝기만 하면은 이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구설수에 오르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영호같이 좀 이런 내향적인 사람들은 너무 신경을 써서 또 문제죠. 또 그들만의 세계가 있고, 네, 여기도 또 그들만의 세계가 있고, 좀 그 세계에 대해서 옥순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옥순은 이제 그런 영호를 보면서 살아있음을 느낄지도 모르겠고요. 이 사람을 구원함으로써 나도 구원한다. 이 사람을 밝게 만듦으로써 나도 밝아진다.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머리를 이제 뱅뱅 꼬면서 계속해서 옥수는 차에서도 영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옥수는 이제 유심히 영어를 보고 있습니다. 옥수는 여러모로 불호이긴 해요. 근데 제가 영어라면 옥수만큼 최고의 여자는 없을 것 같아요. 가만히 이렇게 알아서 재밌게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이런저런 말도 해주고, 아우 너무 좋죠. 자, 지금도 잘 보면 이제 두 사람 허리가 다 고추 세워져 있고 되게 긴장을 많이 했죠. 보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말하기 전에 한 번 100% 이거 욕먹는다 그런 필터링만 당시 했었다면 좀 나았을 텐데, 동시에 그녀도 어쨌든 그녀는 이제 당색을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정치랑 무관하긴 한데 그런 것도 굳이 말했어야 되나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치는 굉장히 민감한 곳이에요. 내가 한때 그 당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럼 저 당 사람은 어쨌든 저 나와서 자기 당에 대해서 자기가 몸담았던 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A당하고 이제 B당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복잡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알 텐데 이 정치라는 걸 해보면서 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훅 간다는 거 너무 반대되는 모습이. 어쨌든 이제 그 두 사람 이제 데이트를 치면서 바로 이제 말 놓고요 하자마자 오빠는 실전에 강한 스타일인가 봐 하면서 바로 오빠로 말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또 영어도 조금 우울한 기질이 있긴 해요. 아니다, 꼭 좋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등.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옥수는 더더욱 자신을 이제 심어둔다고 해야 될까요? 자신을 섞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호에게, 왜냐하면 처음부터 영호 또한 마찬가지로 옥순처럼 외향적인 사람이 한다면 옥순이 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더 이 남자를 내 남자를 만들 수 있다. 더 겹치는 부분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 마치 이제 나무가 흙에 이제 뿌리를 이제 깊숙이 박아버리는 것처럼 곳곳에 혈관처럼.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기기개개하지만 당사자들이 재밌게 잘 산다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쭉쭉 잘 됐었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머리를 매만지면서 호감반응을 하고 있는 옥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옥순이 또
호감반을 계속 던지죠. 오빠는 나한테 궁금한 거 없냐? 뭡니까 이거는? 겉으로 봤을 때는 의무문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요청이죠. 궁금해해라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남자가 안 볼 때 여자가 본다. 자, 전형적인 호감 신호죠. 유심히 보는 거. 자, 그리고 동시에 옥수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두 사람 관계를 이제 이런 식으로 묵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빨리 너는 이라고 하면서 영어 또한 자신에게 호응하기를 바라기도 하는 등 대화나 이런 것들은 스무스하게 잘 흘러가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밑에 보면요, 이 손이 이제 계속 밑에서 꼼지락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을 좀 했겠죠. 좋은 의미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옥수는 실리는 잘 찾아요. 우리 한때 정치인이었던 옥순 닭에 실리는 정말 잘 찾고 자기 거는 진짜 잘 챙겨 먹습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의 절반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관계로도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관계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딱 챙기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동시에 어느 정도 의식을 하는 거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조직 생활이라든가 이 집단 생활이 되게 힘든 거긴 한데 어쨌든 뭐 어쩌겠어요. 나는 솔로는 또 이 집단이니까. 그래서 옥수는 영어만 챙기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거에 대해서 거칠게 좀 대한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해봤고요. 자, 어쨌든 인터뷰를 하면서 머리를 계속 빠르게 매만지는 등 호감반을 하고 있는 옥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영호는 또 김치국을 열심히 마시고 있더라고요. 나 최종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사실 틀린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등 적어도 옥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의 편이겠구나라는 좀 확신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숙님과 영숙 그리고 상철님, 이게 세 명이 대화 장면인데, 왜 현숙님이 방송상의 내용만 이제 재구성을 해봤을 때 왜 중간에 이제 조기 퇴소라고 하는 이제 상황을 거쳤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서 오늘 그거로 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님이 좀 본인과 적극적으로 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귀나 만지고 영숙이 나올 때는 웃고 이러면 좀 힘이 빠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예전 동영상으로 좀 대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숙님에 대한 그런 의견들은 이 방송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재구성인 거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상철과 영숙이 어쩌다 보니까 이제 1대1 데이트가 돼버렸더라고요. 데이트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서로 이제 센스 있게 챙겨주고 그렇게 잘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상철님이 내 마음속에 영숙, 옥순, 정이 3명 있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 영숙님이 그렇게 상철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 딱 그 말을 듣고 좀 처음에는 표정이 담담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후반부 가서 웃긴 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또 영숙님은 영철, 상철, 영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상철이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약간 상철의 시선이 옆으로 돌아가긴 해요. 네, 살짝 돌아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후에 영숙이 또 수다를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때 카메라를 보고 있는 상철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난감한 거죠. 뭔가 영숙 혼자서만 떠들지 상철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웃기는 해요. 근데 거의 대다수 보면은 영숙은 열심히 혼자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숙과 반대로 상철은 이성적인 끌림은 없었다. 네, 그래서 정리하는 인터뷰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영숙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더 이상 나는 이제 경수도 아니고 이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상철, 그쵸, 본인이 얘기했던 영철 이제 그리고 영수 이렇게인데 잘 보니까 영수도 그렇게 나한테 얽히는 것 같진 않고 영철도 좀 꼬름해. 뭔가 그렇게 끌리진 않아.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가만히 있게 되면 나는 어느 누구도 이제 알아보지 않고 혼자서 맛있게 이제 데이트나 하거나 아니면 짜장면 먹다가 집에 가게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상철을 이순위에 넣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영숙에 대해서 나중에 경수가 추가로 말을 걸게 되면서 영숙의 마음이 좀 바뀌게 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숙처럼 불안이 올라오면 본능적으로 물러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불안을 희석하기 위해서 말을 굉장히 세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불안 속에서도 힘겹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화를 보면서 사람이 불안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지, 그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의 패턴까지도 같이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유롭게 편안하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그리고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한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